오늘 오전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현재까지의 성과가 모두 사라질 수 있고 외국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면서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.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중국 안 막아놓고 국민에게만 사회적 거리 요구하고 피해가 많은 해외 국가만 핑계대고 일찍이 중국 막아서 모범이 된 대만, 싱가포르, 베트남 이런 등 국가 사례는 일절 얘기도 안 하고 어영 언론들 방송들은 보도도 안 하고 이태리, 미국 이렇게 피해가 큰 국가만 큰일 났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방역을 잘해서 모범 국가가 다 이러고 선전하고 있고 거짓 선전송동에 국민들은 넘어가고 지지율은 안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올랐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뒤늦게요 다 중국 사람들 다 뒤로 보내놓고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만 2주간 또 사회적 거리 안 두면 큰일 난다 이제 와서 국민들만 협박해요. 지들 다 열어놓고 국민만 사회거리에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 돼? 국가적 거리를 막았어야지. 감염원을 막았어야지. 지금이라도 막아. 왜 이제 와서도 뒤늦게 허둥지둥 되면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 안 되는. 그런데요 오늘 이게 허점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유학생이 해열제 20알 먹고 공항 통과를 했어. 확진 증상 다 있는데 공항 통과해야 되니까 해열제 20알 먹고 통과했어. 왜냐하면 한국에 의료비 싸지, 검진료도 싸지, 치료 잘 되지.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확진자들이. 근데 들어오려다가 공항에서 걸릴 것 같으니까 해열제 20알 먹고 그래 열도 없고 그러니까 통과 다 통과야.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거는 뉴스에 난 거지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. 무조건 막는 방법밖에 없어요. 지금은 외국인은 당분간 아예 한국 못 들어온다 막고 한국인만 외국에 살던 한국인만 그것도 무슨 시민권 영주권 있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거기서 살잖아. 우리 주재원으로 갔다든지 유학생이라든지 관광 같은 사람들 한국인만 그것도 방역 철저히 한 다음에 공항에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여보내야지. 이게 중국 안 맞고요 정신 나간 정부가 이게 중국 아부하다가 이제 다 이래놓고 이제 와서 갈팡질팡 이거 뭐 자가격리 처음에는 또 공항에서 2주간 뭐 해다가 이제 손 놨어. 그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가격리했다가 이런 게 이제 막 터진다고요. 안 된다니까. 그 유학생이요 해열제 20알 먹고 부산이더만 부산에 갔다가 그나마 그 유학생은 다행히 그 다음날 자기가 확진자인 증상이 확실하니까 보건소 갔어요. 그리고선 입원했어. 치료받으러 들어온 거지 뭐. 하도 메이저 방송에서 우리가 방역 잘했다고 칭찬만 해대고 해외 모범 사례는 절대 소개를 안 해요. 그래서 이봉규 TV에서 소개합니다. 오늘 조선일보에도 났는데요. 대만의 모범 사례 소개할게요. 지금 현재 감염자가 339명밖에 안 되고 4월 3일 현재입니다. 사망자는 5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의료진과 시민의식 덕분에 그나마 요 정도로 막은 건데 대만은 반대로 국가가 잘했어요. 대만의 1등 방역 담당한 사람 칭찬받을 사람은요 부총통인데 천젠런인가 부총통인데요. 이 존스 홉킨스 대 방역학 박사야. 이 존스 홉킨스 대가요 참고로 미국에서 의대 하면 존스 홉킨스 대가 최고입니다. 미국은 전공별로 최고 학교가 있잖아요. 하버드가 다 최고가 아니에요. 물론 하버드 의대도 좋지만 존스 홉킨스가 1등이에요. 여기 방역학 박사가 부총통이야. 그리고 이걸 진두지휘해요. 전문가가.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이베이 의대 졸업한 치과의사 찬스중이라는 사람이에요. 보건복지부 장관. 이 두 사람이 진두지휘를 해요. 다 전문가들이에요. 전문가가 이제 우한 코로나를 지켜내고 있다는 평가가 대만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다 해요. 이런 거 근데 우린 보도를 안 하잖아 방송에서. 대만과 비교하면요 우리나라 확진자 1062명 30배야 우리가. 사망자는 177명 35배. 그런데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창궐 했어야 돼요. 조건은. 왜냐하면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항공 노선이요 한 달에 5,700여 회나 돼. 이거 생기기 전에. 그러니까 엄청 오갔던데요.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 거리는요 불과 130km밖에 안 됩니다. 그냥 엎어지면 코달 때예요. 130km. 그리고 대만 인구 2,300만 명인데요. 그중에 85만 명이 중국 본토에 살아요. 왔다 갔다 해요. 그리고 중국 내 대만 일자리가 400만 개야.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은요 같은 생활권이야 말하자면. 그리고 중국이 하도 대만을 왕따시키고 이런 바람에 WHO 회원국 지위도 못 받았어요. 중국의 방해로.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가 전 세계 창궐하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요 대만이 가장 위험하다고 꼽았어요 처음에는. 왜냐하면 중국하고 물류 인적 교류가 뭐 일일 생활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. 그런데 가장 위태로운 나라로 세계 최고의 의대 존스 홉킨스 대가 꼽았는데 지금 가장 안전한 나라가
됐어요. 왜 그래요? 처음에 중국을 막았기 때문에. 단 하나야 그거 하나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전문가가 방역을 주도하고 있고, 사령탑이 보건복지부 장관, 그 다음에 부총통이 방역학 박사,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대, 그 다음에 베이징대 뭐 이런 의대를 나온 사람, 타이페이대, 참 이런. 그리고 재빨리 124개 행동지침 세우고 조기에 중국 봉쇄하고. 반면에 우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어디 출신이에요? 사회복지학 교수야. 사회복지학 연금 전문가야. 그게 무슨 방역을 해? 연금이나 계산하고 않고 돈 푸는 것만 아는 사람이. 그런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 문재인이가 다 책임져요 이거는. 그리고 왜 중국 안 막았어? 가장 큰 원인이 중국 들어오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, 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었다. 오히려 한국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우리나라의 방역 최고 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. 전문가도 아니고. 그리고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는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장은 지금 최고 심각한 상태에서도 국무회의에 정식 자격으로 참석하지도 못해요. 맨날 보고만 하고 있지. 왜냐하면 차관급이기 때문에. 대만하고 이렇게 너무, 그러니까 우린 전문가가 국무회의도 못 가고, 대만은 전문가가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총괄해서 총책임지고 있고.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대만은요, 중국만 막은 게 아닙니다. 홍콩, 마카오 방문했다가 오는 사람도 다 막아버렸어. 걸쳤다가만 와도 막아버려. 그리고 대만이요, 중국 수출이 전체 30%입니다. 이거를 막는 거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. 사람이 사는 게 먼저다. 그냥 막아버려요. 전체 수출의 30%가 중국으로 하는데.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? 2월 4일 중국 후베이 입국자만 막았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요, 벌써 후베이성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다 30% 이상 다 퍼졌을 때예요. 근데 후베이만 막았어. 30% 다른데 다 퍼졌는데. 그리고 감염학회 또 의사협회가 이거 중국 막으라고 8번인가 9번 했잖아요. 그거 다 무시하고.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지금 대만은요, 마스크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1000만 장을 미국과 유럽에 지원해주는 여유까지 부려요.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가 없는데. 한국 정부는 2월 26일에야 마스크 수출 제한했어요. 국민들 마스크 못 사고 줄 서고 있는데 그제서야. 그런데 2월달 통계만 210배 중국에, 그 전보다 210배나 중국에 수출했어. 갖다 바쳤어요. 210배 2배도 아니고. 미친 거 아니야? 2월달에 창고를 했는데도 그냥 선거철에 돈 풀기에만 정신 팔려가지고요. 그 100만 원 나눠주는 것도 갈팡질팡하잖아요. 어떻게 나눠주는지 제대로 모르고, 국민들은 누가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. 그리고 무슨 그걸 신청서를 쓰라고 그래. 그냥 나눠주라니까. 거기 다 있잖아. 세금 한 거 뭐 기준이 있다며. 그 기준대로 나눠줘요 일단. 왜 국민이 신청을 해야 돼? 그럼 줄 서야 돼요 신청서. 줄 왕창 서. 돈 100만 원인지 70만 원인지 받으려고. 그럼 줄 서다가 감염 걸리겠어. 줄 서다가. 아니 리스트 다 있잖아. 국민 리스트 없어? 동사무소에 없어? 통장으로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. 그리고 왜 70% 계산을 복잡하게 해? 그 계산 복잡하게 하느라고요, 공무원들이 거기 다 달라붙어 있어요. 그럴 필요 뭐 있냐 이거에. 싹 쏘고 30% 나중에 연말 세금 계산 정산할 때 그때 돌려받든지 그때 세금을 더 내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. 우선 쏘든지. 이거 하여튼. 그리고 철밥통들, 공무원들, 공기업 직원들, 거기는 왜 쏴? 아니 그 사람들이 우한 코로나에 뭔 피해를 봤어? 직장이 잘리기를 했어? 봉급을 덜 받기를 했어? 무슨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? 철밥통인데 거기는 왜 쏴? 그러니까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릴게요. 예, 공무원들, 공기업, 여기 철밥통들 싹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 100만 원씩 다 쏴요. 그냥 신청서 받지도 마. 그냥 리스트 국민한테 다. 무슨 문자 이거 맨날 오더만. 내 번호 알잖아 정부에서. 그러니까 문자 맨날 오는 거 아니야. 긴급 재난 문자만 쏘지 말고 돈을 쏘라니까. 일단 국민들한테 쏘고 나중에 이거 코로나 진정된 다음에 연말에 세금 정산해서 30% 되는 사람들 걷어가고, 그 다음에 공무원들 빼고 공기업들 빼고. 아니 사회주의 DNA 정부 아니야. 사회주의 뭐야? 배급하는 거 전문가들 아니야. 배급이라도 좀 똑바로 해라. 마스크 배급도 엉방으로 하더니 사회주의라며. 공산주의 존경한다며. 그런데 왜 배급도 제대로 못해? 걔네들 배급이 전문가인데 배급이나 똑바로 해. 그 샴페인만 터뜨리고 그냥 거짓 홍보만 하고 우선 그냥 어떻게 무대뽀로 돈 준다는 뻥만 까요. 돈을 어떻게 줄지도 모르면서 돈 주겠습니다. 표 달라 이거지 표. 얍삽한 돈 뿌리는 거나 제대로 해라. 답답합니다 진짜. 다른 나라 사례도 참 많은데 대만만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. 일절 얘기 안 해요. KBS, MBC, YTN, 연합뉴스 무슨 이런 데서 이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? 아이고 미국만 창궐했다, 이태리만 창궐했다. 에라이 얄팍한 사람. 그래도 니네들이 언론이고 너희들이 기자들이냐? 에이그 야야야야 쪽팔리는 줄 알아. 야야 그차 딸랑딸랑 출세들 해라. 국회의원들 대고. 아이고 구독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마치겠습니다.